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창훈 강사입니다. 자, 우리가 이틀 동안 자바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틀 내내 거의 빠졌거나 하루를 빠진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시고 다음 주에는 모두 동일한 그런 진도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의하는 저도 좋고요. 여러분도 음, 불안하지 않고 따라오는데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 우리 이틀 공부했는데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보 처리를 하실 분들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활동하실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우리말로 정보 처리 기사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음, 국가 자격증의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정보 처리 기사.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는 말을 정보 처리 기사라고 했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 처리라는 요 말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해야 될 정말 핵심적인 일이 들어있거든요. 여러분은 자바 언어를 이용해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보 처리를 할 분들인데 정보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말 그대로. 정보를 처리해야 된다. 정보는 information, 처리는 processing 이렇게 될 텐데 정보하고 처리는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의미상. 자바 언어에서도 정보와 처리는 분명히 구분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보 처리를 해야 될 분들이니까 정보를 여러분 분명히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바 언어를 가지고 정보를 정의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코딩한다고 그러죠. 코딩을 통해서 자바 언어에서 정보를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정보를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보라는 개념을 주로 알아볼 거예요. 정보를 알고 여러분 손으로 코딩해 가지고 정보를 정의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그걸 처리한다라는 로직이 따라오게 되거든요. 자, 그럼 자바 언어에서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 정보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 언어에서 정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형, 또 하나는 참조형 이렇게 있어요. 자, 참조형은 우리가 만드는 모든 클래스, 자, 클래스가 자료형이 됩니다. 아직 여러분이 클래스라는 개념 아직 없어도 괜찮아요. 나중에 만들 거니까요. 예, 지금은 클래스 요 개념 없어도 되고 우리가 8가지 공부해야 되는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그 정보의 유형. 여러분 정보를 처리한다라는 개념을 코딩할 분들이니까 먼저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알아보고자 하는 그 정보는 기본형이에요. 기본형, 영어로 primitive types라고 얘기를 합니다. 8가지가 있다. 그래서 8가지가 여러분 암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걸 들으면서 암기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바나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요. 정보가 정의돼 있다면 이제 처리할 수가 있는데 처리하는 방법들은요. 연산자를 이용하게 돼요. 연산자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연산자 더하기 연산자, 빼기 연산자 이런 거잖아요. 더하라고 할 때 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 것들이 연산자예요. 영어로는 apparatus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연산자를 가지고 정보를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보와 정보를 더해라 이런 것도 정보 처리죠.
예를 들면 이 연산자를 이용하는 방법은 3이라는 정보가 있고요. 거기다가 5를 더해 라고 하면 자, 이런 것들은 정보라고 볼 수가 있고 자바의 8가지 기본형 데이터 타입 중에 얘는 음, 정수가 되겠습니다. 정수. 자, 정수 자료행인데 그 정보를 더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런 정보를 처리하는 거잖아요. 가공하는 거죠. 처리한다는 것은 가공하는 거예요. 자, 3과 5를 더해 가지고 얘는 8을 만들어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8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3 더하기 5 그랬지만 컴퓨터가 여기를 한번 해석하게 되면은 자, 이 코드는 어, 실행 시간에 8로 간주가 되겠죠. 8 더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보가 처리되는 것이죠. 그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연산자도 필요하다. 자, 이런 연산자 종류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은 차차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또 정보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것은 이와 같은 연산자뿐만이 아니고 제어문이라는 것도 있어요. 제어문. 예를 들어서 제어문의 특징은 한 번만 더하라 라고 하는 이것보다는 뭐 10번을 더해라. 일씩 쭉 올라가면서 100번을 더해라. 이렇게 횟수 같은 거 지정해 가지고 실행의 횟수, 실행의 반복,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는 제어문도 있어요. 제어문은 컨트롤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 그런 제어문, 연산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보가 처리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API 클래스. 이것은 JDK에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입니다. 혹은 웹에서 다운 받아가지고 우리 프로젝트에 추가할 그런 클래스 이런 것들이 API예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API 이런 거 차차 우리가 다 공부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이런 연산자. 물론 이 연산자는 우리가 정보를 정의할 수 있어야만이 연산자를 가지고 처리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여기서는 정보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8가지 정보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바 언어에서요, 크게 3가지 정보가 있어요. 3가지 인포메이션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 종류는 이렇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숫자라는 정보가 있고 문자라는 정보, 논리형, 이 논리는 이제 true, false죠. 참, 거짓, 참, 거짓을 표현할 수 있는 정보, 논리형입니다. 문자는 A, 한글 가, 나, 이렇게 문자 한 개가 문자형 데이터예요. 그리고 숫자는 정수가 있고 실수가 있겠죠. 정수는 음의 정수, 양의 정수, 0 이런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실수는 이제 소수점이 있는 거. 그래서 숫자 정보와 문자 정보, 논리 정보, 이거 우리한테는 거의 상식 아닌가요? 자, 정수와 실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개의 문자를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참 거짓을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자, 없죠. 충분히 상식적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앞으로도 그래요. 상식만 있으면 언어를 마스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언급한 이 정수라는 자료형 알아볼까요? 여러분, 이 정수라는 데이터를 정의하려면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 키워드를 씁니다. 정보를 정의하려면. 자, 바이트, 숏, 인트, 롱 이런 거 4가지는 정수라는 정보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예요. 여러분, 코딩할 때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코딩할 때 써야 되니까 좀 눈여겨봐둬야 되겠죠. 자, 4가지 어떻게 이 4가지가 정수를 나타내려고
네 가지 키워드를 고안해냈을까요? 여러분 정수라면 큰 수가 있고 작은 수가 있잖아요. 이 바이트는 1바이트 공간, 그러니까 8비트죠. 8비트를 가지고 숫자를 표현하니까 가장 작은 숫자 영역만 저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short은 2바이트, int는 4바이트, long은 8바이트예요. 그래서 큰 정수부터 작은 정수까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120은 정수잖아요. 소수가 아니니까 정수죠. 그러면 자바에서 이 120이라는 이 정수 정보를 메모리에다가 기억시키고자 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 넷 중에 하나의 음, 키워드를 써야만 된다는 얘기죠. 이 120은 가장 작은 정수 공간, 바이트만으로도 충분해요. 바이트만으로도. 근데 가장 많이 쓰는 이 키워드는 int입니다. 정수에서 인티저의 약자고요. 이건 4바이트죠. 자, 더 구체적인 얘기는 또 아래쪽에서 나오니까요. 그때 하기로 하고. 자, 이런 키워드는 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억하기 쉬워요. 자, 인트를 위주로 해서 우리는 쓸 겁니다. 요걸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int는 4바이트인데 4바이트보다 큰 자료형은 8바이트고 이름은 long이죠. 얘보다는 길다는 얘기죠. 또 얘보다 작은 것은 short이에요. 암기하기 편하죠. 자, int 요 4바이트보다 작은 공간을 차지하는 정수 공간. 메모리에다가 정수를 기억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키워드가 필요한데 그때 2바이트 공간의 정수를 기억시키고자 한다면 이걸 써야 됩니다. short. 그리고 short보다 더 작은 것은 바이트예요. 한 바이트로 정수를 표현하기 위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자료 유형, 자료 유형을 나타내는 자료형을 나타내는 영어로는 데이터 타입스라고 하죠. 데이터 유형을 나타내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가 있어요. 정수를 나타낼 때는 이랬고 실수를 나타낼 때는 소수점 있는 거죠. 플로트와 더블을 써요. 이 차이는 이건 4바이트 실수, 이건 8바이트 실수가 되겠습니다. 배가 차이가 나죠. 얘보다 배가 차이 나니까 더블 이렇게 한 거죠. 플로트 같은 실수를 나타낼 때는 4바이트인데 4바이트 실수를 나타낼 때는 요 앞에다가 뒤쪽에다가 F라고 붙여주면 이 실수가 4바이트 공간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그냥 실수를 이렇게 F 없이 그냥 적으면 우리 소스 코드에서도 이와 같이 표현된 실수는 8바이트를 차지하게 돼요. 메모리에 저장이 될 때. 메모리 저장이 될 때. 자, 우리가 만든 소스 코드는 일단 메모리에 로드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코드를 메모리에 로드하게 되면 메모리에 로드돼서 얘가 8바이트 공간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64비트가 되겠죠. 이것은 뒤에가 F가 붙어 있는데 이 F는 플로트의 뜻이고요. 플로트라면 4바이트 실수 공간이에요. 그래서 3.14는 4바이트 공간에 메모리에 로드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실수를 정의할 때 메모리에다가 실수를 정의하고자 한다. 실수. 자, 정보를 정의해야 우리가 그것을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메모리에다가 이 실수를 기억을 시켜야 돼요. 그때 필요한 키워드가 플로트와 더블이다 이거죠. 좀 더 자세한 것은 아래쪽에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라는 정보가 있는데 문자 정보는 이와 같이 헛다운표 한 개를 쓰는 거 아니면 헛다운표를 써서 쌍따옴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헛다운표를 써서 양쪽에 여기다 문자 한 개를 주면 자, 이게 문자 정보라고 자바는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에다가 문자를 기억시키고 필요한 때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차라는 키워드를 써야 됩니다. 차는 캐릭터의 약자겠죠. 캐릭터. 이 키워드를 써서 메모리에 A라는 이런 문자 정보를 기억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키워드는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여기서 외울 게 있다면 자, 이런 키워드 외우는 거 좀 필요합니다. 상당히 직관적이고 제가 암기하는 방법까지 지금 알려드리고 있어요. 정수 같으면 자, 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짧은 거, 긴 거 이렇게 되죠. 바이트는 1바이트니까요. 가장 적은 것이고요. 플로트가 있고 더블이 있고 두 배란 얘기죠. 4바이트고 8바이트고 문자는 캐릭터의 약자고요. 그러니까 차만 썼습니다. 그리고 논리형이 있는데 참 거짓을 나타내는 정보 유형이 있어요. 그 유형을 참 거짓을 메모리에 기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련이라는 키워드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불련형 데이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true 아니면 false죠. 이렇게 데이터의 직접적인 표현 이런 거 정수 같으면 이거 실수 같으면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데이터의 직접적인 표현이죠. 정보의 직접적인 표현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보의 직접적인 표현 이런 거 이런 정보의 직접적인 표현을 리터럴이라고 그래요. 리터럴 여기 있네요. 리터럴 데이터의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소스 코드에서 데이터의 직접적인 표현을 리터럴이라고 한다. 자, 메모리의 정수를 정의하는 예를 볼까요? 메모리에다가 정수, 이 숫자를 정의 한번 해보죠. 정의를 해야 처리한다라는 개념이 따라올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걸 다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메모리에 이제 정수를 기억시킬 수 있을까? 메모리에 정수를 정의할 수 있을까? 자, 여기 봅니다. 아까 그 자료 형을 나타내는 키워드 있었죠? 그 키워드를 앞에다 적어주고 임의의 이름 하나 주는 겁니다. 여기 공백 하나 있고요. 그래서 int price 이렇게 하면 이거는 세미콜론인데 이것은 명령문의 마침이에요. 마침표예요. 명령문의 마침표. 자, 이건 뭐 하는 것이냐면 메모리에 정수를 저장하려고 하는데 공간을 확보해라. 그리고 확보된 공간에 프라이스라는 이름을 붙여라. 이런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여기 적어놨습니다. 메모리에 4바이트 정수를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이름을 프라이스라고 정의한다라는 얘기죠. 왜 이름을 붙일까요? 나중에 이름을 불러서 다시 그 공간을 참조하려면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프라이스라는 변수를 생성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공간은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정수를 저장하겠다라는 선언이지 데이터를 기억시킨 것은 아니잖아요. 자, 이 공간에 데이터 정수를 기억시키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 이렇게 메모리를 확보하고 메모리가 몇 바이트예요? 이거 4바이트라고 그랬죠? 4바이트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여기서 써서 만이라는 숫자, 정수를 거기에다 기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메모리라는 것은 기억 공간이잖아요. 임시 기억 공간이에요. 임시 기억 공간. 하드디스크가 영구 기억 공간이라면
메모리는 임시 기억 공간이다. 그래서 CPU가 데이터를 가공할 때 사용하기 위한 그런 작업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임시 기억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모리는 컴퓨터 전원을 끄면 메모리에 있던 것은 전부 사라지게 되죠. 하지만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전원을 꺼도 계속 유지가 되죠. 그래서 임시 저장 공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이라는 숫자를 프라이스라는 기억 공간, 여기서 확보된 요 기억 공간에다가 기억을 시킬 때 쓰는 연산자가 이겁니다. 자, 요것도 수학에서 이퀄인데 프로그래밍에서는 이것은 할당 연산자, 기억을 위한 연산자예요. 자, 할당 연산자는 이 말이 직관적으로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다면 이걸 기억 연산자로 그냥 이해를 해두세요. 기억을 위한 연산, 기억. 뭘 기억?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편의 기억 공간에 기억을 시킨다. 이렇게 하면 이제 기계적으로 기억이 되는 거죠. 그 비트열을 갖게 되겠죠. 이 만이라는 정수의 그 비트열, 이진수 표현이 그대로 이 메모리 공간에 전압으로 표현이 되겠죠. 전압이 있고 없고 0과 1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전압의 상태. 이게 바로 데이터죠. 그렇게 해서 기억이 되겠습니다. 기억시켰어요? 언제까지 기억될까요? 기억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 계속 기억됩니다. 혹은 이 코드 블럭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기억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할당 연산자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써야 되니까 바로 여러분이 실습할 때 써야 되니까 오른편에 있는 데이터를 왼편의 기억 공간에 기억을 시킨다. 요거는 이제 변수라는 말로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변수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에 있는 자, 문법을 좀. 자, 이 플로트는 실수 공간입니다. 4바이트 실수 공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석을 한다면 4바이트 실수 공간을 메모리에 만들고 그 이름을 디스카운트라고 한다. 그런데 거기다가 기억을 시켜요. 뭘? 자, 0.98이니까 이 실수죠. 그리고 F가 붙었으니까 플로트 4바이트 공간이죠. 자, 요걸 이 실수를 여기에다가 기억을 시킨다라고 했죠. 자, 이것은 변수 생성 및 초기화. 자, 초기화라는 것은 변수의 최초로 값을 저장하는 겁니다. 최초로 값을 저장하는 거. 그게 초기화거든요. 근데 여기 두 가지가 있죠. 변수의 생성. 자, 이렇게만 해도 이게 변수가 생성되는데 이거 변수의 생성이죠. 이거는 초기화 명령이죠. 그래서 변수 생성 및 초기화를 한 행에다 할 때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변수는 초기화한 다음에 재할당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 번. 그래서 지금 이 공간에 0.98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이 실행되고 나면 그 공간에 0.87이 기억된다는 얘기죠. 기존에 있는 이 값은 이제 찾아낼 수가 없죠. 사라져 버리고.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할 때는요.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로드되게 돼요. 디스크에 있다가 실행을 하게 되면 일단 메모리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들은 로드가 됩니다. 왜 이런 과정을 거칠까요? 디스크는 상당히 느린 저장 매체예요. 그래서 CPU의 속도만큼 빨라지려면 이 디스크는 CPU와 어울리기가 힘들어요. 자, 이 메모리는 디스크보다는 훨씬 빠르죠. 그래서 해마다 이게 빨라지고 있는 그 CPU하고 CPU의 작업장처럼 데이터 입출력이 이렇게 빨라지려면 디스크는 안 됩니다.
느려요. CPU만 빠르면 뭐 하겠어요? 그 작업 공간이 이렇게 입출력이 느리다면 빨라져봐야 소용없죠. 그래서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로드해서 CPU가 실행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입출력이 빨라지고요. 그렇지만 데이터는 휘발성입니다. 전원을 끄면 다 날아가죠. 디스크는 파일 저장 공간, 왜냐면 느릴지언정 디스크는 영구 저장하고 휘발성이 아니라 영구적인 저장을 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디스크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설치 같은 거 할 때는 디스크에 설치가 되고 삭제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거죠. 입출력이 느리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로드해서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에 정보를 정의하는 거죠. 디스크에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메모리에다 어떻게 데이터를 정의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좀 봐야 되겠죠. 자, 이걸 보세요. 자, 여기를 보면 메모리에 4바이트 실수 공간을 준비하고 그 이름을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거기에다 뭔가를 기억시키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건 이제 처음 나왔네요. 이거 이 연산자는 이거 별이죠. 이 별은 요 곱하기예요. 가감승제 연산 중에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그러면 토탈이라는 건 뭐예요? 토탈이라는 것은 어떤 메모리에 있다고 한번 해봐요. 토탈이 메모리에 있는 메모리에 정의된 데이터라고, 정보라고 해봐요. 그럼 메모리에 있고, 자, 이것도 메모리에 있고, 요건 여기 있네요. 이렇게. 그죠? 메모리상에 우리가 이름 붙여놓은 그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를 처리하는 한 가지 방법 중에 곱하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곱하라 이거죠. 메모리에 정의되어 있는 이 정보를 두 개를 곱하라. 자, 이게 일종의 정보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정보고 곱하기라는 처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정보 처리. 그러면 컴퓨터한테 이 부분을 실행시키면 이 두 개가 곱해져 갖고 숫자 하나 되겠죠? 그렇죠? 이와 같이 프로그램 코드상에 어떤 부분을 컴퓨터가 해석을 하면 특정한 값 한 개가 되는 이런 문장의 일부분, 이 부분이 이제 값 한 개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표현식이라고 합니다. 잘 알아두세요. 표현식. 자, 이건 표현식이라서 마치 값 한 개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코드는 이렇게 길게 됐지만 여러분들에는, 자, 우리 개발자 눈에는 이거 값 한 개로 보여야 됩니다. 이거 곱해서 값 한 개가 있을 거니까. 자, 그랬을 때 그것을 할당하란 얘기예요. 여기서 곱해진 그 숫자 한 개, 요거 이제 표현식이라고 그랬죠? expression, 표현식. 이 표현식이 나타내는 그 값이 기억되는 거예요. 왼편에, 이곳에. 자,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상식적인 내용으로만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마스터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만 따라오면 여러분 열정이 있고 따라오면 그냥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습하라고 할 때 몇 번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분명히 여러분께 되니까요. 어려우신 분은, 그리고 상식이 아니다, 상식선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면 저한테 항의를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분명하게 상식으로 쪼개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자바에서 8가지 자료형이 있는데 그 8가지 자료형은요, 아까 다 설명했어요.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크게 데이터는 3가지예요. 숫자하고 문자, 논리 이렇게 있습니다. 숫자는 정수와 실수로 되어 있는데 정수는 바이트라는 키워드로 1바이트, 즉
8비트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정의할 때, 그때의 저장 공간을 만들 때, 이 정도의 저장 공간을 만들 때 우리는 바이트라는 키워드를 써주는 거예요. 숏은 2바이트, 인트는 4바이트, 롱은 8바이트예요. 그래서 이 저장 공간이 크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숫자를 저장할 수도 있고, 바이트와 같은 경우에는 127 이하의 숫자 기억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죠. 대부분 정수는 요 인트만 써주면 되게끔 돼 있어요. 그 이하 이런 자료형들은요 쓰게 되면 성능에 손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32비트 이상의 32비트 이상의 공간을 써주면 메모리는 조금 더 들지 몰라도 성능은 올라갑니다. 요즘 메모리는 그리 비싸지 않고요. 성능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인트를 많이 써주는 거죠. 그리고 실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4바이트 실수 공간은 플로트란 키워드로 만들어주고, 더블이라는 실수 공간은 8바이트 저장 공간을 만들 때, 메모리에 만들 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문자는 차라는 키워드로 메모리에 문자를 기억시킬 때 차를 써주면 되고요. 문자 전용, 문자를 저장할 때 쓴다. 실제로 메모리에 문자가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메모리에 최소 기억을 위한 메모리상의 최소 기억을 위한 최소 공간은 비트잖아요. 그럼 비트에는 뭐가 들어가요? 비트는 전압이 있고 없고만 표시할 수 있을 뿐이에요. 전압이 있느냐 없느냐, 전압이 높냐 낮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을 두 가지만 표현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0과 1로 그걸 보고 있는 거죠. 0과 1로. 그래서 한 개의 비트에는 0과 1만 저장이 돼요. 그런데 그런 비트가 여러 개 되니까 그런 비트의 조합을 달리 해가지고 문자를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자를 저장할 때는 결국 숫자로 표현해서 그 숫자를 이진수로 표현한 다음에 전압에 있고 없고, 전압에 높고 낮음으로 데이터가 기억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는 문자하고 매핑되는 그 숫자, 자, 이런 그 매핑 테이블을 아스키 코드 혹은 유니코드 이렇게 말을 하죠. 아스키 코드는 요즘 유니코드의 하위 집합으로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유니코드나 아스키 코드에 음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자는 양수로만 표현돼서 저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차는 문자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양수만 저장해도 돼요. 그렇지 않고 이런 정수와 실수는 숫자를 저장하기 때문에요. 음수, 양수 전부 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문자는 양수만 저장이 가능해요. 양수만. 그리고 문자 공간이라고 했는데 문자를 저장한다고 하더라도 메모리에는 결국은 숫자가 저장되게 돼 있죠. 그래서 문자와 매핑되어 있는 숫자가 1대1로 다 약속돼 있죠. 그걸 아스키 코드, 유니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논리형 데이터에는 논리형 데이터, 그러니까 트루 폴스죠. 트루 폴스를 메모리에다가 기억시키기 위해서는 불리언이라는 키워드로 먼저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요. 메모리에다가. 자, 이런 것들 너무나 많이 쓰죠. 정보 유형이 몇 개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코딩할 때 별로 써먹지 않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강의에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딩하기 위한 이론이지 이론을 위한, 시간을 때우기 위한 이런 이론은 저는 완전 배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 자, 오늘 처음 이 코드를 보신 분은 또 이것도 있겠네요. 이게 뭔지 잘 이해 안 될 테니까요. 짤막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현재 시스템의 출력 장치에 뭔가를 출력을 해라, 프린트해라, 그리고 줄바꿈을 해라. LN은 이제 new line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new line 한 행, 예, 행이죠. 줄바꿈한다. 프린트하고 줄바꿈한다. 라고 해석하면은 직관적으로 해석이 돼요. 자, 다시 한번. 현재 시스템이 뭐예요? 컴퓨터잖아요. 우리 컴퓨터. 우리 컴퓨터의 출력 장치. 출력 장치는 뭐 있어요? PC에 모니터죠. 시스템의 모니터에다가 프린트. 자, 화면에다가 뭔가를 표시한다는 얘기죠. 프린트. 프린트하고 줄바꿔.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따옴표 안에 있는 이런 것들, 이걸 화면에 출력하고 그 다음에 줄바꿔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요 쌍따옴표, 쌍따옴표 안에 있는 것을 문자열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문자열 리터럴인데 이 문자열과 더하기죠. 수학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더하기인데 자바에서 이 더하기는요. 한쪽이 문자열이면 그 문자열에다 뭔가 더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자열하고 뭐가 더해집니까? 숫자와 숫자가 더해져야죠. 그래서 이 더하기가 여기는 숫자 맞아요. 이 프라이스가 저 위에 아까 숫자였잖아요. 가격이었잖아요. 이거 메모리 이 공간에 붙여진 이름이었고 그 이름에 가서 보면 거기 숫자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 숫자와 문자열의 덧셈이죠. 근데 이 산술 덧셈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당연하게도 이것은 이 문자열 우측에다가 이 숫자를 결합해라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붙어가지고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것은 문자열 결합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 결합된 그 문자열을 현재 시스템의 출력 장치 모니터에다가 프린트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줄 바꾸란 얘기죠. 줄을 바꿔줘야 나중에 또 출력할 때 그 아랫줄에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처음 하신 분들은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좀 보죠. 어, 각 자료형에 따라서 바이트 데이터, 바이트 공간에 저장할 수 있는 최대 크기와 최소 크기가 있겠죠. 한 바이트, 8비트죠. 8비트에 저장될 수 있는 공간에 아니, 그 공간에 저장될 수 있는 최소의 수와 최대의 수, 그 범위가 있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암기할 게 아니라 이렇게 첫 자를 대문자로 바꿔 가지고 점 찍어서 max value, min value 이렇게 하면 최소 값과 최대 값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값을 가지고요. 참고해 가지고 적은 공간에 큰 수를 저장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게 알아보려면 이렇게 해서 화면에 출력해 보면 된다. 자, 이것도 숫자입니다. 숫자예요. 그래서 숫자와 문자열의 결합이죠. 결합. 우리가 수학적으로도 각 공간에 자료형 공간에 저장될 수 있는 최소의 수와 최대의 수를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자, 요 바이트는 8비트라고 그랬잖아요. 8비트 중에서도 음수 양수를 표현할 수 있는 비트 한 개, 비트 한 개를 제외하면 7비트로만 숫자를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7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양수의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2의 7승 이렇게. 그래서 양수라면 0도 포함해가지고요. 0도 포함하니까 2의 7승 빼기 1 이렇게 해줍니다. 0도 양수 쪽에
포함시켜 가지고 나타내고자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음수라면 마이너스 2의 7승 이렇게 하면 이게 마이너스 128이 돼요. 이거는 플러스 127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mean value, max value 이런 값을 화면에 출력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short형, 이 short형이라는 것은 16비트였죠. 자, 16비트 변수에 저장 가능한 최소 최대값을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 short을 대문자로 바꾸어서 이렇게 해서 max value하고 mean value 이렇게 출력해 보면 되겠죠? 이때 첫 자를 대문자로 해가지고 각 자료형을 표현하는 이런 클래스들을 우리 래퍼 클래스라고 그래요. 래퍼. 기본 자료형을 감싸서 기능을 제공해주는 그런 클래스다. 감싸서 기능을 넣었어요. 그 클래스 안에다가. 그래서 감싸주는 클래스니까 래퍼 클래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래퍼 클래스의 종류는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바이트 자료형, short, integer, long. 자, 인티저는 int가 아니라 인티저라고 다 했죠. 그 long, float, double 이런 것들은 처참한 대문자로 돼 있고요. 실제 자료형과 똑같은 철자로 돼 있죠. 그리고 차는 차라고 하지 않고 캐릭터 다 썼습니다. 불련 똑같고요. 이렇게 해서 8가지 자료형이 있습니다. 자료형에 해당하는 클래스들이에요. 첫자가 다 대문자잖아요. 이런 것은 래퍼 클래스입니다. 나중에 더 공부하겠지만 래퍼 클래스는 좀 특이하게 좀 특별하게 작동하는 면이 있어요. 아주 많이 쓰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차차 우리가 공부하면서 래퍼 클래스의 특징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될 거예요. 또 인트형 변수에 저장 가능한 정수의 범위 그런 것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제 우리 아니까 인티저, 맥스 밸류 이렇게 하면 이게 래퍼 클래스죠. 여기 있더니요. 래퍼 클래스. 정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클래스. 인티저. 최대값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최대값 이거 숫자죠. 그리고 이 문자 1이죠. 문자 1과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결합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숫자고 더하기 문자 1. 그래서 전체가 문자 1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면 자, 이거 문자 1이니까 문자 1 결합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문자라고 또 이 숫자고 또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문자 1 결합이 되죠. 그렇게 해서 자, 문자 1이에요. 따옴표를 가진 문자 1. 이 문자열을 자바에서 표현할 때는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를 쓰고 있어요. 자, 이것도 자료형으로 쓰고 있죠. 스트링이라는 문자열 저장 공간을 만들고 그 이름을 str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긴 문자열, 자, 문자열이 여기에 이제 기억이 된다. 지금은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할당 연산자 오른편에 있는 것을 왼편에다가 기억시킨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에 문자열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자료형은요. 이것도 변수 메모리 공간에 공간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자료형인 거예요. 얘도. 근데 8가지 자료형에는 포함하지 않고 있잖아요.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8가지 그 이외의 자료형이죠. 이런 자료형이 자바에는 무수히 많아요. 여러분이 만들 수도 있고 개발자가 그냥 마구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어, 이런 유형의 정보를 참조형이라고 그래요. 참조형. 그러니까 얘는 참조형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기본형 데이터는 8가지, 그리고 참조형 데이터는 클래스 객체에 참조를 저장하는 변수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무수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수 한번 볼까요? 실수를 어떻게
플로트와 더블을 어떻게 메모리에 기억시키는지. 자, 플로트는 4바이트 실수 공간, 그리고 그 공간에 붙어진 이름이죠. 이건 이제 변수라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이걸 한번 넣어봅니다. 굉장히 긴 소수죠. 뒤에다 F를 붙였어요. 이렇게 실수 공간은요, 이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암만 길어도요, 최대 7자까지만, 최대예요. 최대 7자리까지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상은 유지가 안 돼요. 이 이상의 어떤 정밀한 그 소수점 이하 자리가 유지되게 하려면 이 더블이라는 걸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뒤에다 F 붙인 것은 이게 4바이트 실수 공간에 기억되는 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기억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한번 화면에 출력해 봤어요. 출력해 보면 여기 이후로는 안 나와요. 여러분, 나와도 틀리게 나옵니다. 반올림 되거나 해가지고 잘 안 나오게 돼요. 최대 7자리까지 가능하니까 그 이상의 소수점 이하 정밀도를 바란다면 플로트를 쓰면 안 되고 더블형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더블형을 보면은 소수점 이하 최대 15자리까지는 유지가 돼요.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기억을 해주겠죠. 여기까지는. 그 뒤쪽에 있는 요 숫자들은 나중에 출력해놓고 보면은 이제 틀려져 있거나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돼 있죠. 그러니까 최대 15자리까지 유지가 된다. 소수점 이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플로트하고 더블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소수점 이하 정밀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정밀도에 따라서 우리가 골라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차 자료형을 바로 보겠습니다. 차라는 것은 캐릭터의 약자고 문자 한 개를 메모리에다가 정의하기 위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문자 한 개를 저장하다 보니까 문자는 메모리에 바로 기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변환해 가지고 기억이 될 텐데 국제적인 약속으로 그 숫자는 음수가 없어요. 음수가 없으니까 다 양수만 저장되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 범위를 만들어 가지고 출력을 해보면요. 자, 이 스트링 S 있어요. 스트링 S 문자 열 저장 공간이라는 뜻이죠. 여기 차 공간의 최소값, 차 공간에 저장할 수 있는 최소의 수와 차 공간에 저장할 수 있는 최대의 수, 그것을 자, 요 물결 모양으로 문자열로 결합시켜 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값이 이제 다 나오겠죠. 여기서 0부터 65,535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양수만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숫자 자료형은 음수, 양수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양수만 나온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민 밸류죠. 민 밸류가 차 자료형 데이터다 보니까 그냥 출력하면 문자가 나오게 돼요. 문자로 출력이 돼요. 그래서 문자 출력하지 말고 정수 그대로 숫자 그대로 출력해라 라고 하려면 그러니까 메모리에 들어있는 그 숫자 그대로 메모리에 들어있는 그 숫자를 차 자료형이기 때문에 화면에 출력하게 되면은 문자로 출력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게 그 안에 들어있는 메모리에 들어있는 숫자를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다시 이렇게 인트로 캐스팅 한다고 하죠. 이거 처음 나왔는데 정수로 형 변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정수 형 변환이에요. 정수 형 변환. 그래서 괄호형의 괄호 안에 여기에 인트 이렇게 들어있는 것은 이런 것들을 정수로 형 변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수 형 변환. 캐스팅 연산자라고 그래요. 정수 캐스팅. 정수 형 변환 연산자. 그래서 앞으로 자료형을 감싸고 있는 이런 괄호가 있다. 그럼 100%
형변한 연산자예요. 예외 없이. 자, 우리 자연어에는 굉장히 많은 예외가 있잖아요. 암기하기도 어렵고.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에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라면 자료형을 감싸고 있는 괄호죠. 자, 이런 것들은 100% 형변한 연산자다. 자, 인트로 형변을 하라. 이런 얘기죠. 왼쪽에 있는 값이 문자인데, 자, 문자. 그냥 출력하면 문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문자 공간이니까. 그것을 정수로 형변을 해보면 숫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최소, 최대 값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문제. 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메모리에 정수 공간 두 개를 확보해서 5와 7을 기억시키고 그 수의 덧셈식을 화면에 출력해 보세요. 이랬어요. 자, 두 개 정수를 기억시키고 하는 거죠. 5와 7은 아주 적은 수니까 바이트만으로 충분하게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트용 공간 하나 만들어서 그 이름을 B1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 만들어서 B2라고 그러고 이렇게 메모리상에 B1, B2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이렇게 초기화를 해줍니다. 최초로 변수의 값을 대입하는 것을 초기화한다고 하죠. 값을 대입했어요. 왜 대입하죠? 메모리에다 왜 기억시키죠? 기억시켜야만 나중에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시키고 다음에 써먹으려면 이 데이터를 참고하려면 반드시 메모리에다가 공간을 확보하고 그 공간에다가 수를 기억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처리하죠. 이게 뭐예요? B1, B2가 가리키는 그 이름이죠. 이름. 그 이름에 찾아가서 보면 메모리에 이제 어떤 숫자가 들어있죠. 5와 7이 들어있죠. 5와 7을 더해서 12가 되죠. 12인데 이 숫자들은요. 연산할 때 이제 인트형으로 바뀌게 돼요. 인트형으로. 그래야 빠르거든요. 인트 32비트는 돼야 연산이 빨라지거든요. 왜냐하면 CPU라든가 운영체제가 32비트 운영체제 혹은 64비트 운영체제 이러잖아요. 그러면 32비트는 돼야만이 피연산자가 32비트는 돼야만이 빠르게 연산이 가능하거든요. 그 이하가 되면은 32비트보다 더 부족하면은 32비트로 억지로 캐스팅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때문에 좀 속도가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정수 인트 덧셈이 됩니다. 인트로 바뀌어가지고. 그럼 여기까지는 인트가 되죠. 인트 32비트가 되잖아요. 그 32비트를 다시 이 자료형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괄호 안에 자료형이 들어있는 거. 이것은 형변한 연산자라고 그랬죠. 형변화. 그래서 int 32비트 공간을 8비트, 1바이트로 변환해라는 얘기죠. 비트 손실은 있어도 숫자가 워낙 적잖아요. 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바이트로 표현이 가능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형변환해도 비트 손실은 있지만 수치 손실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B3라는 공간에다가 기억시킨다. B3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만들고 바이트 공간이죠. 만들어서 여기서 초기화해주고 있습니다. 자, 형변한 연산자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게 됐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덧셈을 계속 이용해가지고 이거 더하기 이것도 문자열이죠. 문자열과 이 숫자 더하면 결합된다고 그랬죠. 결합. 이것도 결합. 이것도 결합. 결합이네요. 전부 다. 그러면 여기서
이 숫자하고 플러스하고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수하고 결합을 하고 또 이퀄을 결합해서 어떤 숫자, 이 덧셈식을 출력하기 위한 덧셈식, 식을 출력하기 위한 문자열 결합이죠. 이렇게 되면 이 더하기가 엄청 헷갈리잖아요. 문자열로서 더하기와 연산자로서의 더하기 이런 것들을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실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편리하게 출력하기 위해서는 서식 문자열 출력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서식을 지정해서 출력한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서식이에요. 서식. 자, 이 서식에는 실제 값은 없습니다. 형식이 있을 뿐이죠. 자, 서식이라는 것은 화면에 출력할 그 글의 형식을 나타내요. 이게 형식인 거죠. 자, 이 형식이 뭘 의미하는가 볼까요? 이거 %d라는 것은 데시말이고요. 숫자 정수를 말합니다. 정수. 십진수, 데시말. 그래서 여기 숫자 하나 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가 하나 온 다음에 여기 숫자 하나 더 온다. 그리고 이퀄이 오고 그 다음에 숫자 하나 더 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형식은, 이 서식은 뭘 나타내고 있어요? 뭐 더하기 뭐는 뭐다. 이렇게 덧셈식을 서식으로 지정하고 있죠. 덧셈식을 서식으로 지정하고 실제 값은 여기에다가 실제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것은 형식이니까 형식 안에 내용은 없잖아요. 그죠? 이 형식에다가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값은 뒤쪽에다가 쉼표 찍고 차례대로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B1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B2가 두 번째 이 들어가고 세 번째가 여기 들어가고 그래서 나중에 문자열이 완성돼 가지고 실제 값이 들어가서 이게 출력이 되는 거 화면에. 그래서 얘는 서식 문자열 출력한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서식 지정해서 출력하는 것이죠. 여기 %d를 써봤습니다. 근데 다른 자료형도 가능해요. 정수가 아니라면 실수라면 f를 쓰면 될 것이고요. 플로트의 약자. 문자라면 c, 불리한 값이라면 b, 문자열이라면 s 이렇게 해서 스트링의 약자이죠. 이렇게 해서 서식 문자를 출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이해 안 되면 이 동영상을 다시 돌려가지고 보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또 문제 있어요. 실수 두 개를 확보하고 각각 이런 값을 기억시키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의 곱셈식을 출력해 보세요. 일단 메모리에 실수 두 개 넣어야 되겠죠? 메모리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메모리 공간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플로트 공간 두 개를 준비합니다. 여기에 쉼표를 썼죠? 그러면 한번 자료형을 써주고 여러 개의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쉼표 써주면 그러면 이 공간과 이 공간에다가 각각 숫자를 기억시키면 되겠습니다. F 여기도 F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숫자를 기억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들의 곱셈을 표현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서식 문자를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FFF 이렇게 세 개 해주고요. 서식으로 지정해 주죠. 그 다음에 실제 값을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두 개를 곱해서 이 자리가 어떤 한 개의 숫자가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 뭐라 한다 그랬죠? 이렇게 컴퓨터가 한번 해석하면 다른 값으로 대치되는 이런 부분. 자, 이런 부분을 우리는 표현식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눈에는 이게 값 한 개로 보여져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값 한 개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도 값 한 개, 여기도 값 한 개, 여기도 값 한 개죠. 그렇게 하면 값 한 개가 계산된 값 한 개가 이 자리에 오겠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서식 문자를 출력해 볼 수 있고요. 굳이 숫자로 안 해도 여기를 문자열로 S로 해도 상관없어요. 출력할 때는. 정수 실수가 문자열로 된다면 그것은 가감승제가 안 되는 그냥 문자열 형식 문자열로 표시되니까 출력할 때는 전혀 문제 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반지름이 5.1인 원의 면적을 구해서 화면에 표시해 보세요. 자, 원의 면적 구하는 공식이 뭐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공식을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란 얘기죠. 자, 그러면 원의 반지름을 여기다가 반지름이 단서로 주어졌으니까 메모리에 기억시킵니다. 이렇게 5.17이라고 5.1이네. 5.1 F 이렇게 기억시키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곱셈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 결론적으로 여기가 있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이렇게 하면 되는데 3.14는 자바에도 이미 자바 API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mathpy라고 해주면은 얘가 더블형으로 들어있어서 math라는 클래스에 py라는 변수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의한 게 아니고 자바에 아예 들어있어요. 자바가 가지고 있는 그 내장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API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클래스에 math라는 클래스에 py라는 변수에 들어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플로트로 계산할 거니까 플로트로 형변화이죠, 이것도. 그렇죠? 자료형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이 괄호, 이 연산자가 뭐라고요? 형변환 연산자. 타입 캐스팅 아퍼레이터. 형변환해서 그걸 요 파이라는 변수에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이널이라고 이제 키워드를 줬는데 이것은요. 한 번 값을 가진 이 변수는 다시는 값을 못 갖는다. 다시 재할당 못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재할당 할 수 없는 상수선이에요. 변수에다가 두 번 다시 할당할 수 없어요. 재할당 할 수 없는 상수 선언한 겁니다. 뭘 이용해서요? 파이널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자, 파이널. 이걸 이용하면 이걸 뭐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안 써도 전혀 무방한데 파이라는 변수에 다른 값이 들어가면 돼요. 앞으로 3.14로 믿고 있는데 개발자는 3.14가 아닌 다른 값이 들어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잘못 오해하고 짤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이 파이라고 이름을 특별하게 이렇게 주었다면 거기에는 지금 정의하는 요 값 외에는 다른 값은 못 들어가도록 파이널로 정의해버리면 두 번 다시 개발자가 실수라도 값을 입력하지 못하죠. 이런 파이널을 갖고 있는 이런 변수를 자바에서는 상수라고 합니다. 상수. 자, 그래서 곱셈 표현은 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서식 지정해 주고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는 얼마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여기에 실제 값이 4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하고 여기 표현식 하나 더 있으니까 값 4개 이렇게 해서 화면 출력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논리 연산자 볼까요? 논리 연산자는요. true, false를 대상으로 연산하는 연산자예요. 모양새가 이렇습니다. 앰퍼샌드 2개, 요 파이프 2개, 그리고 1개일 수도 있고요. 느낌표도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부정을 나타내죠. 자, 요 부정을 먼저 보면은 여러분 true의 부정이죠. 그러면 false가 되겠죠. 근데 그것을 또 부정 이렇게 하면 다시 또 true가 되죠. 왜냐하면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이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true가 되는 거예요. 이걸 출력해 보면 그리고 and가 있는데 논리 and라고 얘기하잖아요. 논리 and. 논리 and는 논리 연산자니까 양쪽에 논리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true, false. 그런데 양쪽에 둘 다 true가 되면은 이 연산자는
true를 내보내요. true를 return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연산자, 자 우리가 쓰는 연산자들은요 반드시 어떤 값을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값을 return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연산자들은 반드시 우리한테 값을 return해요. 그러면 이 연산자는 어떤 값을 return하겠습니까? true, true, 양쪽이 true니까 얘는 true를 return해요. 자 여기는 이것도 논리 and인데 논리 and는 양쪽이 true일 때만 true를 return하죠. 근데 여기 false가 있어요. false가 있으니까 보나마나 얘는 false를 return하겠죠. 양쪽이 true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논리 연산자는 뒷부분을 볼 필요도 없이 여기가 false니까 요 뒤편은 안 봐도 결정권이 없잖아요. 리턴 값에 대한 결정권이 없죠. 그러니까 요 뒷부분을 확인하지 않아요. 자, 이 연산자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결과값이 정해진다면 뒷부분은 검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두 개짜리 논리 엔드를 단축 논리 엔드라고 그래요. 단축. 그렇죠? 앞에 하나만 가지고도 값이 결정되면은 뒷부분은 보지 않는다. 그래서 연산 과정이 어때요? 단축되는 것이죠. 이런 연산, 이 두 개짜리만 그래요. 두 개짜리가 단축 논리 엔드. 요 하나짜리는 이건 단축이 아니에요. 굳이 여기를 검사해서 결과값이 true라는 거, false라는 거 정해졌어도 굳이 여기 가서 검사를 하게 되죠. 그럼 비단축이에요. 비단축 논리 엔드. 자, 이것은 논리 오화가 되겠습니다. 오화. 오화는 양쪽에 하나만 true면 결과값이 true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true가 되겠죠. 자, 이것은 이제 논리 단축 논리 오화가 되겠습니다. 단축 논리 오화.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만 쓰면 어떻게 돼요? 하나만 쓰면 비단축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 이거 아주 많이 쓰는 연산자입니다. 차차 우리가 더 써볼 거예요. 자, 또 비교 연산을 볼까요? 비교 연산이 왜 나왔냐면, 여러분 이거 비교입니다. 이퀄이 두 개가 들어있잖아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퀄이 두 개여야만이 엔드 자, 비교 완전 동등 연산, 동등 비교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1과 2가 동등한지 검사해라 라는 거죠. 동등하면 같으면 true가 나오고 안 같으면 false가 나와요. 여기에서 연산자들은 반드시 어떤 값을 내놓으니까. 자, 이것이 어떤 값을 내놓겠습니다. 자, false 값을 내놓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표현식이 되겠습니다. 표현식이고 하나의 값이니까 이 공간에다가 우리가 기억시킬 수가 있죠. 자, 얘가 같으면 true, 안 같으면 false니까 불리한 값으로 메모리 공간을 준비하고 그 결과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산 후에 나중에 그 값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모리에다 기억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 값이 여기서 한번 출력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실습을 좀 재밌게 하려면 문자열이라는 정보를 저장할 때 스트링, 이거는 기본형이 아니라고 그랬죠. 참조형이죠. 참조형. 자, 문자열을 저장하려고 하는데 자, 그 이름을 메모리상에 UID라고 붙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UID에다가 문자열을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문자열이니까 쌍따옴표가 필요하죠. 쌍따옴표. 자, 쌍따옴표는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문자열을 가지고요. 우리가 비교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디 패스워드 검사할 때 이런 때도 있겠죠. 자, 이 UID가 스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문자열하고 비교할 때는 이렇게 해요. 얘를 써서 uid.equals 하고 비교 대상이 되는 어떤 문자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문자열과 얘가 문자열이 서로 같은가?
같은가 보라는 얘기예요. 자, 문자를 비교할 때는 equals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으면 true, 안 같으면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값 한 개로 대치가 되는 이것도 표현식인 거예요. 이것도 표현식입니다. 그래서 true, false가 되니까 불리한 변수를 이용해서 메모리 공간에 그 결과를 기억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부한 사막연산자라는 거. 연산항이 3개다 라는 뜻인데 사막연산자니까 피연산자가 3개가 되는 거예요. 피연산자라면 연산자에 의해서 연산이 되는 데이터입니다. 자, 이게 연산자의 모양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음표하고 세미콜론으로 콜론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게 사막연산자예요. 이거하고 이걸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게 사막연산자인데 사막연산자는 자, 연산항이 3개예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이렇게 3개죠. 기호가 2개니까 3개의 섹터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 섹터마다 어떤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사막연산자는 요 물음표 왼쪽은요. 반드시 불리언 값이어야 돼요. 불리언 값이 아니면 즉 true, false 값이 아니면 에러가 생겨요. 그러면 여기가 true냐 false냐 이 두 가지 조건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여기에 불리한 값이 온다는 것은. 그럼 참이 여기에 true가 왔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여기 true면 이 값이 리턴이 돼요. 연산자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값을 산출한다고 그랬죠. 산출하는 것을 return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참이면 이 값이 리턴이 되고 아니면 이 값이 리턴이 돼요. 그 리턴되는 데이터는 둘 다 문자열이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문자열로 같게끔 돼 있습니다. 여기가 정수였다면 이거 다 정수여야 되죠. 둘 다 이 두 개는 같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변수에서 일관되게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true였다. true라는 건 뭐예요? 여기 있는 변수죠. 여기에 스미스하고 이제 같았다면 로그인 성공이 출력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여기 오죠. 그래서 여기 로그인 성공 이렇게 나오겠죠. 같지 않았으면 로그인 실패 이렇게 나오겠죠. 자, 사막연산자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동영상 시간이 지금 1시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길어지면 졸리고요. 여러분 집중력 떨어지니까 일단 여기까지 동영상에 포함시키고요. 요 아래쪽은 다른 동영상 한 개로 다시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